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IoT 사물 인터넷과 비즈니스 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oT 사물 인터넷 강의 첫 시간으로 IoT 사물 인터넷의 정의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발달한 어떤 기술적인 진화 과정과 그리고 어떤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의 역사와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물 인터넷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IoT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물들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사물의 어떤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즉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어 그대로 사물들, things가 서로 연결된 어떤 커넥트된 인터넷에 연결된 그런 어떤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를 연결시켜줬고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들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사물들, 그러니까 책상이나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물건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연결된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그런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대상이 단순히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공간들, 예를 들면 학교의 교실이나 어떤 상점들에 있는 공간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또한 어떤 사물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런 모든 공간과 물질들이 다 이런 네트워크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함으로써 새로 어떤 서비스들이 어떤 창출이 되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어떤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이 연결되어서 개별적인 사물들이, 독립적인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잠자고 생활하는 침실에 있는 침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저희가 어떤 집에 방에 있는 불을 켜고 끄는 그런 행위들을 저희가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됐지만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어떤 센서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다들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침대에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이 누웠을 때 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고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하는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이해를 해서 실내 등이 켜진다든지 문이 열리고 닫히는 등 그런 서로 사물들이 연결돼서 서로 대화를 하는 듯한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기반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IoT 사물 인터넷이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일 왼쪽에서 보고 있는 프리인터넷 시대는 말 그대로 인터넷 이전에 그냥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연결했던 시대입니다. 예전에 90년대 이전에는 사람 대 사람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해서 음성으로 서로 연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단문의 어떤 텍스트 메시지, SMS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시대는 인터넷 오브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었던 웹 1.0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웹 1.0 시대는 보통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초를 인터넷 어떤 1세대 WWW 월드 와이드 웹 기술이 발달된 초기 웹 1.0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웹 1.0 시대에는 신문이나 방송처럼 어떤 기업들이 어떤 웹페이지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단순히 보고 활용하는 일방적인 형태의
어떤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정도, 2000년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인터넷 오브 서비스라는 웹 2.0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웹 2.0 시대는 단순히 어떤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초기 웹과 비교해서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서 어떤 쌍방향으로 정보가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웹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편리하게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어떤 웹 1.0 시대의 일방적인 단방향의 정보 제공에서 웹 2.0 시대에는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이 웹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다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웹 2.0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로는 인터넷 오브 피플로 소셜미디어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는 한 2000년 후반 그리고 2010년 이후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셜미디어로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들이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습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소셜미디어 한두 개씩은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사람의 의견이나 그리고 생각 그리고 경험,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말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소셜미디어는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대변되는 비디오 클립 등 여러가지 비디오 컨텐츠 등을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개인적인 1인 미디어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시대를 소셜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소셜미디어는 하나의 어떤 유행이기도 하지만요, 새로운 어떤 웹 2.0 핵심 도구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도표에서 보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시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진화한 형태입니다. 이때는 머신 투 머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기계뿐만 아니고 기계와 기계, 어떤 사물과 사물끼리 어떤 연결되고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은 어떤 인터넷 등장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IoT는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고 기계 대 기계 모든 사물들이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 인터액션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보통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빅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분석, 활용돼서 사람들은 더욱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의 혁신적인 어떤 향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등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 사물 인터넷은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물 인터넷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터넷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데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스마트폰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부착되는 그런 센서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3G라든지 그런 어떤 지금 5G보다 느린 형태의 네트워크, 느린 속도의 네트워크 기술이 있었다면은 자동차가 이동을 하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좀 더 고속 데이터 전송인 5G 같은 최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이런 생산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저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그런 어떤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AI라든지 머신러닝,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 다양한 기술 기반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 인터넷으로 빅데이터를 얻고 또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 활용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IoT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3년도에부터 2020년도까지 어떤 세계의 인구 변화와 세계 인구는 2003년도에는 6.3 빌리언, 그러니까 한 5억, 63억 정도의 인구였는데요. 그리고 2020년 때는 그것이 한 78억 명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0년이니까요. 한 20%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인구의 변화 대비를 해서 어떤 커넥티드 된 디바이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의 변화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00 millions,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장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2020년도에는 거의 한 200억 정도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5천억 정도의 어떤 장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단순히 한 100배 정도의 어떤 그 장비의 어떤 연결된 장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들은 2003년도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커넥티드 디바이스 per person,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연결된 장비의 숫자가 거의 0.0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썼던 그런 어떤 연결된 장비가 되게 미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도 보급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에는 1.84대, 그러니까 그때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도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1인당 하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그런 네트워크 연결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올해 2020년도 그리고 그 미래에는 거의 인당 평균적으로 뭐 4-5대, 5대, 6대 정도,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인당 한 대 스마트폰 뿐만 아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예를 들면 애플워치라든지 그리고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 워치 같은 스마트워치, 그리고 여러 어떤 헬스, 자기 어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밴드들, 그리고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글래스 장비들,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 같이 안경처럼 끼고 어떤 인터넷과 연결되는 구글 글래스 장비, 그리고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에서 만드는, 삼성에서 만드는 그런 어떤 태블릿 PC 같은 장비들 또한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서로 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많은 폭발적인 어떤 그런 사물들, 어떤 장비들끼리 연결되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이 될 것이고요. 이런 환경들은 IoT, 사물 인터넷 시장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어떤 조사기관에 의하면은 미래에는 한 78억의 인구가, 그리고 거의 한 인구에서 한 7조 개의 어떤 사물이 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 어떤 연결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지금 그 그림에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본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장비들, 예를 들면 여기 ECG라는 센서는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심혈관, 심박을 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뭐 의료 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건강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팔목이라든지 발목에, 그리고 몸의 어느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모션 센서들을 장착을 하고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뭐 블루투스를 통해서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기관에 데이터가 제공이 돼서 어떤 조사라든지 어떤 연구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사람과 기계와 어떤 조직이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받는 형태의 어떤 사물 인터넷에 활용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를 이용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물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주고받는지에 대한 예시인데요. 제가 만약에 뭐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GPS 장치와 뭐 센서, 그리고 데이터 전송
어떤 디바이스가 제가 이동을 할 때 뭐 어느 속도로 그리고 어떤 시간에 그리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이런 어떤 전송 장비를 이용을 해서 뭐 와이파이를 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G라든지 5G의 어떤 무선 전송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이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게스테이션, 그러니까 뭐 주유소 같은 곳에서도 어떤 차가 왔고 어떤 종류의 가스가 얼마만큼에 팔렸는지,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개인의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차량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사고 현장이나 뭐 아니면은 교통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직접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다음으로는 IoT 사물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oT는 처음으로는 한 1980년도에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무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와이어드, 그러니까 유선으로 장비, 그러니까 머신 투 머신으로 어떤 기계와 기계의 연결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처음으로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SCADA라는 이 SCADA는 어떤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된 목적은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발전이나 송배전 시설,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플랜트나 어떤 공장 자동화 시설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원격 장비를 제어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어떤 처음에는 산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어떤 특정 목적, 어떤 장비들을 제어하기 뭐하냐 목적으로서 어떤 사물들, 장치를 연결을 했던 것이 시작이었고요. 이런 어떤 제어의 목적에서 개발된 장비는 어떤 뭐 중앙 집중식으로 어떤 모니터링하는 센터에서 감시하고 제어하는 그런 방식의 개념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어떤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머신 투 머신에 연결되는 기술은 유선에서부터 이제 뭐 3G라든지 4G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폭넓은 영역으로 사물 인터넷이 적용 가능하고 응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초기 사물 인터넷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보고 계시는 아뎀코라는 업체는 어떤 뭐 일종의 개인 가정의 침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화재 경보 연기를 어떤 탐지하는 그런 센서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이 회사는 그 하니웰이라는 그 제조업체의 자회사인데요. 뭐 보안 장비를 주로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런 어떤 침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스모크 연기를 디텍션하는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어떤 기술을 만들고 싶었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선 연결이 어떤 기존에 있는 상업 어떤 무선 연결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그 어떤 단가가 비싸고 개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사물 대 사물을 연결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산업 현장에서 이용했던 어떤 초기의 적용 사례이고요. 그리고 지멘스라고 또 유명한 글로벌 업체에서는 처음으로 셀룰러 모델, 그러니까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을 해서 1995년에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초기에 IoT 사물 인터넷의 가장 초기 모델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가장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머신 투 머신, M2M 어떤 장비, 어떤 이런 그림은 뭐 산업 현장에서 장비들을 유선으로 연결을 했던 그런 어떤 예 화면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는 화면은 컨베이어 벨트 데이터들이 이런 생산한 물품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들을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을 와이어로 연결했던 가장 초기 IoT 어떤 모델 예시고요. 그리고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어떤 자판기, 콜라 자판기를 인터넷에 연결을 시도했던 그런 어떤 초기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고 계신 화면 그림은 어떤 커피팟, 그러니까 뭐 커피 머신에 어떤 처음으로 웹캠을 달아서 인터넷과 연결을 했던 그런 초기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은 인터넷과 연결된 토스트의 어떤 그런 시도를 했던 초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초기의 모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터넷과 그리고 어떤 사물과 그리고 사물과 사람 간의 연결을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고 무선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또 5G와 같은 4G, 5G와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 전송망이 확충됨에 따라서 조금 더 사물 인터넷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적인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IoT 사물 인터넷의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Anytime, Anyplace, Any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뭐 이동 중이거나 실내나 또는 어떤 뭐 실외나 그리고 밤이나 뭐 낮이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장비들이 연결되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주고받고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물 인터넷은 단순히 뭐 사람과 과거의 형태의 가장 초기 모델인 휴먼과 휴먼,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과 물건, 그리고 물건과 물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애플워치 같이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제가 움직이는 행동들, 그러니까 나와 어떤 장비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전송할 수 있듯이, 그리고 웨어러블 장비인 애플워치와 아이폰에서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어떤 형태의 사물과 상관없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IoT 사물 인터넷 첫 번째 시간으로서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의, 그리고 IoT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IoT의 어떤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oT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소개, 그리고 IoT 어떤 기술을 위해서 구성될 아키텍처, 그리고 여러가지 구성 요소인 레이어, 기술 상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T가 작동하기 위한 여러 구성 요소와 모델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